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해요? 아니, 질문을 질문하라고 반상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끝났다. 그렇게 했죠. 반말하지 마세요.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럼요. 분석하고 있다면. 2024년 5월 9일은 매우 기괴한 날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에서 열린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MBC에게 질문 기회를 줄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강현섭 MBC 기자는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윤석열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물을 수가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MBC에게 제대로 된 질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타 커뮤니티에서 MBC 기자들을 출입 금지한다는 제보가 나오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C는 지난 8월 29일 제재를 받으며 윤석열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면 정말 이제는 탄핵이 맞는 거 아닐까요? 내일 만약 국민들께서 내일 회견을 들어보시고 말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변한 거 없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예. 이렇게 만약 되면 저는 이거는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거다. 역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불상사를 미리 예고하고 아주 사이다 같은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윤석열 부부의 육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김건희 육성도 있다는 겁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며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의 전격적인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화자찬이나 변명이 아닌 진솔한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라며 국민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석열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대학 교수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양대, 숙대에 이어 100명이 넘는 국립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 107명의 시국 선언문에는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교수들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 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고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면서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은 것은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절차를 밟는 것뿐입니다. 또 한 번의 탄핵에 국민들은 걱정도 크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탄핵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아름답게 복구해냈습니다. 그러기에 또 한 번의 탄핵도 주권 재민을 확인하고 헌정 질서를 복구해내고 민주주의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의지로, 국민의 뜻으로 회복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탄핵은 결코 두려운 길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다하기 위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떠안아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헌정 질서를 탄핵의 방법으로 복구해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제2의 검찰 쿠데타를 꿈꾸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한심하다고 내가 진짜 구국의 영웅이야 하면서 전두환처럼 다시 헛된 꿈을 꾸는 망상가 군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보다는 오히려 민주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뜻과 의지를 모아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헌법 절차에 맞는 헌정질서 복구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실 웃음을 흘리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십시오. 귀하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원내사령탑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무성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장 먼저 그 당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탄핵을 먼저 주장했지만 7인회 원로들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대통령을 동정하게 됐습니다. 여자 대통령인데 탄핵 대신에 하야를 하게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민주당을 이끌던 당대표로서 그를 1대1 면담했을 때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행상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 용어를 국민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행상 책임은 누구나 아는 헌법 용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행상 책임이 뭡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반복해 왔고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 구체적으로 형법상의 법률 위반 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행상 책임론을 물어서 대통령 지위를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 행상 책임론의 근거입니다. 민주주의 의식이 없다고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을 간파했던 김무성 대표가 행상 책임론을 제가 얘기했을 때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겁박했습니다.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면 6월 달에 얼마든지 조기 대선할 수 있다. 대통령 하야 안 된다. 이렇게 당론을 결집을 시키고 의원들을 겁박하며 단속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의 근거 역시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행상 책임론에 터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몇 배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상 책임론에 터잡아 보아도 그는 이미 헌법을 저버렸고 헌법을 더 이상 수호하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계엄 선포도 불사하겠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관위 위원장이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줘라.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그 당에서 말이 많던데? 좀 더빙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취임식 하루 전날이어서 아직 대통령 안 됐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다. 무슨 법률 위반했느냐? 당신 법무부 장관 했다면서 그렇게 무식하냐는 식으로 실실 쪼개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나 저는 간파했습니다. 이미 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은 먼저 엉터리 선생한테 배운 것인데, 그 엉터리 선생은 권성동 국회의원이었어요. 권성동 국회의원은 명선생이 말하기를 윤석열을 펄펄 끓는 솥에 집어넣어서 삶을 것이다. 그러니 일찌감치 결별을 하라고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예언이 결국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코치를 해준 결과 비서실장이 그렇게 국민 앞에서 엉터리 답변을 하고 실실 쪼갰던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 직전날 공천 개입하면은 그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됐고 5월 13일 김영선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분이 확정된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것이니까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이죠. 단순히 경선 개입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력으로 대통령의 권세를 이용해서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뒷거래를 했던 것이죠. 단순히 공천 개입만 했던 것이 아니라 3억 7,500만 원에 상당하는 여론조사 비용,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부담해야 될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준 것이고, 김 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명 선생님에 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 선생은 오늘 보니까 미륵보살이라면서요. 김영선 국회의원은 명태균 씨가 8월달 생일이 됐는데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참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지능과 지적 수준, 교양 수준이 그렇게 한심하다는 것에 참으로 대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천 대가를 준 것은 또 그 대가로 여론조사 비용 탕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기도 하고 창원 산단과 연결이 됐다면
또한 이것은 무기징역에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에도 상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법과 재반 법률을 위반했는지 제가 소상하게 이미 4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추상적으로는 행상책임론에 근거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헌법을 수호할 수 없고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을 한다고 합니다. 평화유지군 보낼 때 그때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지난해에 개인 파병은 국회 동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외교부 훈령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군대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내기로 미리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짐작이 됐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히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법률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개인 파병이든 아니든 어떤 경우라도 어떤 연락관이든 파견관이든 참관단이든 어떤 명목을 달아서 교전 지역에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군인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률안 개정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 박수 안 쳐주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복구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촛불은 혹시 정치적으로 오염시킬까봐 우리는 곁에서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석을 많이 만들어준 만큼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먼저 한가운데 있어 주십시오 한다면 국민 한가운데 있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정권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는 이때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한가운데 있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철통 방어가 돼서 검찰 정권의 무도한 사법쇼에 당하지 않고 헌정 질서도 함께 복구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큰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